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병우입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조금 시원찮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환단고기 위서론 비판, 위서론자들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윤창열 교수님께서 이제 진서론을 말씀하셨는데, 이 진서론과 위서론 비판은 뭐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과 이제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은 건너뛰고 이렇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위서론자들이 하도 얼토당토하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해가지고 뭐 그냥 몇 가지만 준비하겠다 했는데 뭐 슬라이드가 100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짧은 시간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빨리빨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환단고기도 사서냐, 사서 아닙니까? 문헌 아닙니까?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환단고기가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보세요. 한국 고대사학회 등 총 52개 역사학계와 고고학계 관련 이 학회에서 다 이렇게 단체로 모여가지고 입장문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게 이제 좀 긴데 제가 이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앞부분 몇 개만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2017년도에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얼마나 분통 터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때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틈만 나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교과서에 이렇게 싣고 하는 그 얼마나 또 환장할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입도 뻥끗 안 하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완전히 개거품을 물고 52개 역사단체가 지금 이렇게 성명서를 냈는데, 이 빨간 줄만 한번 보세요. 명백한 위서인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한 사이비 역사는 부정선거론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한국 근현대사를 왜곡하는 뉴라이트 역사학과 일맥상통한다. 이게 참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 가지고, 아니 지금 뉴라이트가 뭡니까? 우리나라 역사 팔아먹고 일본에 자금 지원받고 그 아는 사람 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바로 이거를 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네들 이걸 감추기 위해서 이런 참 이게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도둑이 몽둥이를 든다고. 얼마나 찔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이렇게 한심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게 뭐 학자로서 참 이게 수준이 정말로 이렇게 의심스럽습니다. 자, 사이비 역사의 뿌리는, 자, 두 번째 빨간 줄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대아시아주의, 대동아 공영권과 맞닿아 있다. 이 사이비 역사라는 것은 지금 환단고기 역사를 이렇게 추종하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과 맞닿아 있다. 자,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해방 이후 친일파 인사들이 일제 대아시아주의를 모방해 한민족의 위대한 고대사를 주창하며 사이비 역사가 떴다. 아니 해방 이후 친일파 인사들이 누가 이렇게 우리 환단고기 역사학을 이렇게 주장했습니까? 친일파들은 원래부터가 식민사학이었는데, 그죠? 하여튼 뭐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면서 이게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 결론이 뭐냐면은요, 이 사이비 역사 단체에 연구비를 지원하지 말아라. 제가 보니까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런 소개를 드리고요. 자, 이 사람들이요, 식민사학자라는 소리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그 사람들 기분 나쁘라고 식민사학자라고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뭐 70년이 지났는데 광복된 지 아직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식민사학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식민사학자 소리를 들어도 아주 싼 이유가 있습니다.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 평양 땅 주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고, 그 뿌리는 바로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이렇게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서 구축해 놓은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과서에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 태강지리지에 낙랑군에는 수성현이 있고 갈석산이 있고 여기는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곳이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록 한 줄 가지고도 끝납니다. 물론 다른 증거 자료들은 뭐 차고 넘치지만요. 자, 그리고 임나일본부서를 뭐 폐기됐다고 주장하는데 이거 지금까지 그대로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는 것과 이렇게 똑같습니다. 삼국사기에 있는 그 초기의 기록들은 믿지 못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라도 천연사
이 편찬 사업 사태, 이 24억을 투입한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좌초가 됐지 않습니까? 전라도 남원 땅이 기문이다. 일본 서기에 나오는 그 지명을 가지고 그게 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그 고분 같은 것을.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그 가야사 연구한다고 그 거의 조단위 그 엄청난 연구비를 지원받고 낸 그 연구 결과가 이제 이건데 그게 뭐 새롭게 엄청난 연구를 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한 100여 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쭉 해왔던 임나일본부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종합해서 낸 게 바로 이렇게 전라도 천년사 그 자료입니다. 그리고 동북아 역사지도 제작 사업 사태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근 8년 동안 47억을 투입해가지고 됐는데 결국은 좌초가 됐죠. 이게 뭐 이 제야사학계에서 뭐 헐떡고 물어 뜯어가지고 좌초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엉터리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입각을 해가지고 그 지도를 4세기 초에 한반도 남부 땅에 백제와 신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지도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물고 늘어진 겁니다. 그리고 독도가 이렇게 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독도가 빠져 있다. 그 점 하나 찍어 와라 그랬는데 왜 그걸 뺐냐. 요 얘기만 알고 계신데 사실은 백제와 신라가 4세기 중엽까지 그 백제와 신라가 언제 건국됐습니까? 기원전에 다 건국된 나라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300년 이상 역사가 이렇게 뻥 비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나일본부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제가 만들어낸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거기에 입각을 해서 그 지도를 그대로 이렇게 했던 거고 그 지도는 바로 중국의 역사 지도집 그 담기양이 쓴 그 역사 지도집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그게 좌초가 됐던 거거든요. 자, 그런 바로 이런 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사학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언제적 식민사학자라는 이야기를 아직까지 떠드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렇다. 자, 보세요. 이게 대형 박물관의 한국사 연표인데요. 여기 밑에 빨갛게 동그랗게 해놓은 데 보면 이게 뭐냐면은 왼쪽에 보면 중국 한나라가 이렇게 있죠. 이게 BC 기원전 이제 시작될 무렵에서부터 300년까지가 우리나라 역사가 뻥 비어 있는데 이게 원삼국 시대라는 겁니다. 원삼국 시대. 삼국 시대가 되기 전에 삼국 시대를 준비하는 뭐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는 그걸 가지고 교과서를 써놨기 때문에 이 대형 박물관이 이게 세계적인 박물관 아니에요. 그게 한국을 소개하는 역사 연표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은요 뿌리가 깊습니다. 바로 일제 관변 사학자 이 쓰다 소키치로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마니시 류까지 이런 사람들 뭐 이 사람들 말고도 많습니다. 이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나카미치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이것을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 조금만 이렇게 교과서 뒤져보면은요 대부분 압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대로 버리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마니시 류죠. 자, 이병도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제 사학자들은 근초고왕은 고유왕보다 더 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병도는 조금 당겨가지고 그게 아니고 고유왕 때부터 이렇게 기록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당겨놨죠. 이것도 다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 그 학생들 배우는 교과서 뒤에 보면은 저 위에 보세요. 고구려 오른쪽에 보면 빨갛게 네모난 게 뭐냐면은 삼국 사기에는 서기전 37년부터 668년까지 이렇게 연도가 나와 있죠. 그런데 동명성왕 고중몽 시작할 때 연도가 표시가 안 돼 있죠. 이게 언제부터 표시가 돼 있습니까? 태조왕 때부터 53년부터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백제로 넘어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온조왕 때 전혀 연대 표시가 없습니다. 그랬다가 고이왕 234년부터 이렇게 연대를 표기하고 있죠. 이거 이병도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내물왕 356년입니다. 이 교과서에 이렇게 실어놨기 때문에 대형 박물관에 그것을 이렇게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제 식민사학자 뿌리가 뭐 요시다 도고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선사 편수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다 왜곡하는데 그 앞장을 섰던 거죠. 바로 이렇게 조선사 아니 일제가 왜 남우나라 역사를 이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재단을 합니까? 여기에 거금을 들여가지고 1935년에 35권의 조선사를 이렇게 편찬을 했고 이것을 축소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이병도, 신석호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식민사학계의 우리나라 1세대로 분류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조선사 편수위원회에 다 거기서 일했던, 부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2세대, 3세대, 4세대, 지금 5세대까지 내려와 가지고 뭐 아주 그냥 언론에 나가지고 열심히 떠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젊은 사학자들, 5세대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자, 3세대, 4세대는 다 실존하는 사람들이라 제가 이제 이름은 가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또 뭐 소송 걸 수도 있습니다. 자, 환단고기는요, 이게 법례는 이제 머릿맛에 해당되는 건데,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고기의 인용이 일현시에 삼국유사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이제 그 고기를 볼 수 없으므로 이제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를 합본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환단고기라고 한다. 요 얘기를 누가 했냐? 바로 운초 계연수 선생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기라고 하는 책은 삼국유사에 고기의 운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군신화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옛 역사를 기록한 고기, 이 고기라는 이름도요, 굉장히 소중한 이름입니다. 이 옛 기록이라는 뜻이죠. 근데 중국의 그 많은 역사 서적이 옛 고자 들어간 서적이 없습니다. 고기라는 이런 게 없어요. 다 뭐 사기라든지 뭐 한서, 수서 해가지고 서자 붙은 책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뭐 사자, 뭐 금사라든지. 그렇고 우리는 이제 이런 고기가 붙은 책들이 뭐 삼한고기도 있고 회동고기도 있고 신라고기, 고구려고기, 백제고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그 고기 이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환단고기라고 한다. 이 5권의 책을 이렇게 합본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환단고기는요, 운초 계연수 선생이 1911년에 이 머릿말을 쓰기 전에, 이 책 이름을 짓기 전에는 없던 거죠. 없던 겁니다. 자, 그런 걸 분명히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환단은 무슨 뜻이냐? 하늘의 광명을 환이라고 하고 땅의 광명을 단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환단은 천지의 광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환단고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이 우주와 인간은 본래부터 광명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상을 담고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이름입니다. 사실은 뭐 황당고기다. 지금 이제 뭐 그렇게 비하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 그 위대한 역사에 정말로 이렇게 똥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알고나 떠들어야 돼요. 자, 사람도 광명한 존재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모두 환이라 불렀다. 이런 이야기들이 역시 이제 태백일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한 구절이요, 이게 뭐 역사적인 사실과 관계없는 것 같지만 우리 조상들이 이 세상, 역사, 인간을 어떻게 바라봤냐,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자, 그런 걸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되고, 이 환단고기 삼성기가 첫 번째 책인데 거기 첫 문장이 이렇게 나갑니다. 오한 건국이 최고다. 우리 환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국을 지금 뭐 이렇게 전혀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온갖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5권의 책인데요, 삼성기는 2권입니다. 삼성기 상하, 지은이가 다르죠. 안암로, 원동중, 그리고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제가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이 5종의 사서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운초 선생이 이 책을 어디서 구했다라고 하는 것도 머릿말에 이 법례에서 소상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안암로는 어떤 분이냐? 신라시대 때 위대한 도성입니다. 자, 이게 신라 십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 분이고요. 자, 원동중은 어떤 분인지 잘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 너무 엄청난 역사를 써놨기 때문에 필명, 그죠? 자기 본명을 감추고 동중이라고 하는 필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가 바로 세조가 수서령, 그죠? 팔도 관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런 책은 거둬들여라 라고 하는 그 수서령 목록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원동중은 바로 운곡 원천석 선생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거의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완전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동호
동호직필이라는 말인데 이 동호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관을 이렇게 존경을 해서 동중이다. 이 중자가 버금중자거든요. 나는 동호에 버금가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을 이렇게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북부여기는 범장이 지었는데 이분도 정몽주의 제자로서 이렇게 돼 있고 북부여기와 가서범부여기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잘 알려진 분이고요. 태백일사 바로 이제 이맥 선생인데 바로 단군세기를 저술한 이암 선생님의 현손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종 때 사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찬수관의 배설로서 수많은 그 비장되어 있던 도서들을 보고 집안에 내려오던 이러한 책들과 함께 자기가 태백일사를 짓게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태백일사 발문에 맨 끝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운초 계연수 선생, 이 가운데 계신 분인데 이분이 편절을 했고, 그러니까 기존에 내려오던 책 5권을 묶어서 환단고기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렇게 감수한 분은 바로 해약 이기 선생, 스승이죠. 그리고 이것을 대중화시킨 분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유립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서론자들은 이 이유립 선생이 다 이렇게 조작한 거다. 앞에서 이제 윤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이기 선생은요, 나라가 이렇게 늑약을 맺고 국권을 이렇게 다 빼앗긴 거에 대해서 비분 관계에서 1909년에 이렇게 자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운초 계연수 선생은 1864년에서 1920년. 자, 맨 밑에 줄에 보면은 57세에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서 참혹하게 살해가 되었고 사지가 이렇게 토막난 시신이 압록강에 이렇게 버려졌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유립 선생이고요. 자, 이유립 선생이 살았던 그 적산가옥의 모습, 지금도 이런 집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그 무너져가는 이 집에서 평생을 이 어둡고 한암당, 그 어두운 집이란 뜻이거든요. 춥고 어두운 집이다. 이 집에서 이렇게 평생 이 환단고기의 역사관을 연구를 하고 이걸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쓸쓸하게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 환단고기의 진위 논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역사학계에서 만장일치로 위설하고 이렇게 결론 난 지 오래되었다. 그 역사학계가 누굽니까? 식민사학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위설하고 판정한 것은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기네들 주장과 맞지 않고 이것을 진설하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네들은 존립 기반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설하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믿어야겠습니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 음해, 조작 이런 걸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아까 윤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고요. 자, 이 최근에 아주 그 떠도는 이 유령과 같은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게 출처가 나무 위키인데, 나무 위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아주 유명한 환단고기 위서론자들 집합소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만든 지도입니다. 이게 환단고기에 나오는 지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했다 해가지고 시뻘건 이런 표시를 했는데, 아니 환단고기 책에 있는 지도를 인용을 해야죠. 바로 이 지도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한국은 12개 나라로 지금 이렇게 그 대략적인 위치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를 그린 환단고기 역주본을 내신 그 상생방송 이사장님의 그 직접적인 표현에 의하면은 이런 지도 하나 그리는데 30년 걸린다. 이 한 페이지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환단고기를 보고 또 보고 연구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면서 이런 지도 그림 하나 내는데 3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그 그림 얼마나 그 시뻘겋게, 그러니까 환단고기가 위설하는 걸 음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낸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음해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자, 23주년 3.1절 그죠? 선언문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1942년 이때도 환국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환국을 이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한국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요. 자, 이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님을 지내신 최태영 교수님이 또 이게 유명한 사학자입니다. 이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다 했어요. 환단고기는 절대 위서가 아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밑에 그 노란 줄만 한번 보세요. 한민족의 우주관, 세계관,
또는 신관으로 연구될 만한 것이다. 이 환단고기가. 그런 의미에서 환단고기는 사서로서 높이 평가되는 동시에 문화서로서도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책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신학과 교수를 지낸 아주 유명한 통일 신학자로 유명한 분인데 이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말년에 환단고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야말로 진서다라고 예찬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자, 이런 분도 이렇게 신학자니까 기독교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뭐 환단고기는 민족 종교에 무슨 교리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진짜 학자는요, 이 진가를 이렇게 바로 알아봅니다. 자, 우리가 그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환국과 배달과 조선을 이렇게 언급한 사서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요, 통일신라시대, 대진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책인데 이것이 바로 세조의 수서령 목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고요. 자, 뭐 이거 말고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표운천사, 조대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고 대야발이 지은 단기고사 여기에도 이제 이런 그 환국 배달 조선을 다 언급하고 있는데 이 강단 사학자들이 이 3대 위서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기고사, 그 중에 하나가 규원사와 또 하나가 이렇게 환단고기입니다. 이 세 가지 사서는요, 절대 위서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태백일사, 규원사,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환국 배달 조선을 다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환단고기가 위서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근대에 나온 이런 책들도 있고요. 자, 이 위서론자들이 그럼 주장하는 그 뭐냐? 결론은 1979년에 이유립이 창작한 위서다, 소설이다. 전부 이야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온갖 이야기들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환단고기의 전수 과정은요, 이게 뭐 하여튼 1911년에 이렇게 환단고기 30부를 간행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1949년도에 오형기 선생이 이걸 이게 뺏겨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1976년도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분실했어요. 분실. 그러나 이제 원본을 분실했죠. 분실했지만 이 뺏겨 쓴 이 복사본 환단고기가 남아 있어서 그것이 이제 오늘날 전해지는 거고 1979년도에 그 책을 바탕으로 광호이해사에서 광호이해사본 환단고기를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환단고기는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이유립 선생이 다시 낸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배달의숙본에서 이렇게 배달의숙본 환단고기다 해가지고 오늘날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대중화된 것이고요. 자, 이 간단한 역사를 이렇게 돼 있고, 자, 뭐 이게 환단고기를 직접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다 돌아가셨지만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기록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백년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 양종현 선생이 쓴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소상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뺏겨 쓴 오형기 선생이 1986년도에 이유립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위원장 하면서 했던 그 기록이 이렇게 분명히 남아있고, 자, 뒤에 또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기 저자가 의문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정 동국 여지 승람에 보면 안함 원로 동중 3명이 황해도 해주에 있는 수양산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삼성기의 저자 안함로 원동중은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안함 원로 동중하고 안함로 원동중은 처음부터 다른 거죠. 그리고 안함로 원동중은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거고요. 안함 원로 동중은 신정 동국 여지 승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글자도 달라요. 자, 이거 이렇게. 자, 이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환단고기 위서론을 그나마 이제 제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퍼뜨리는 아주 그 골수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다. 이거 신문에 칼럼 기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유립은 조선왕조실록의 세조 3년에 있는 안함로 원동중 삼성기라는 책 이름을 보고 삼성기를 지은 사람이 안함로 원동중인 줄 알았던 것이다. 자, 이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은 저 책은 안함, 노원, 동중 세 성인의 기록이라는 뜻이다. 안함은 해동 고성전에 실려있는 고성이기도 하다. 하지만 제사학자들은 안함로 원동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우길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불행히도 저 세 사람의 이름 순서를 바꿔놓은 사료가 현존하고 있다. 이 사료가 뭐겠습니까? 바로 신정 동국 여지 승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세조 수서령에 보면
그죠?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지금 여기 빨간 표시를 해놓은 글자는요. 환단고기 태백일사에서 다 인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조 때 이런 책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 이런 책을 거둬들여 가지고 이렇게 왕실에서 다 거둬들여서 민간에서 이제 많이 없어졌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갖다 바쳤겠죠. 왜냐하면은 예종 성종으로 내려오면은 바치지 않고 갖고 있으면 모가지를 자른다. 그런 명령서가 또다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나 바치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려와 가지고 환단고기를 만드는 저본이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조대기 나오죠. 대변설 나오죠. 표훈 삼성밀기. 표훈 삼성밀기 하면은 표훈이 지은 삼성밀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표훈은 삼국유사에도 표훈대덕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신라시대의 고성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삼국유사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안함노 원동중 삼성기 하면은 안함노와 원동중이 지은 삼성기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안함노가 지은 삼성기, 원동중이 지은 삼성기 이렇게 따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신정 동국 여지성남에 보면은 세전 서규, 세상의 전하기를 서규 옛적에 안함홀로 동중 3인이 이렇게 있었다 해서 안함홀로 동중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새 성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다.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안함노 원동중, 안함 원로 동중이니까 안함노가 없죠. 그죠?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요, 조선일보에서 무슨 그 기자가 무슨 그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태백전서 옥진총담이라는 책이 그 태백일사 이렇게 소도경전 본원에 나오는데 그 책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위서다. 뭐 그런 핵심 내용으로 이렇게 환단고기를 엄청 깐 그런 유튜브 내용이 있는데요. 세상에 전하는 이야기죠. 이런 세상에 전하는 이야기를 여기는 철떡같이 믿으면서 그거는 왜 그렇게 부정을 합니까? 그 옥진총담이 거짓이라는 거는요, 옥진총담의 원본을 찾아놓고 그런 게 없다라고 해야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환단고기는 위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안함과 안함노는 다른 사람인가? 자, 해동고성전에는 안함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삼성기 상에서는 저자가 안함노라고 나오죠. 이게 늙을 노자가 붙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요, 이 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붙일 때는 겸양의 표현으로 붙이는 거고 노인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붙여줄 때는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안함은 이제 그 본명이에요, 본명. 그리고 이분의 성은 속성은 김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안함 스님이다. 뭐 하여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리고 행촌 이암 선생이 단군세기 서문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 홍행촌수는 강화도 해운당에서 이 단군세기 서문을 쓴다. 단군세기를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분은 호가 행촌이기도 하고 홍행촌수이기도 합니다. 이 호가 두 개 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뒤에 보세요. 홍행촌수, 수가 뭡니까? 이 늙은이 숫자거든요. 그죠? 그럼 이 늙은이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겸양의 표현인 거죠. 그죠? 남들이 붙여줄 때는 존칭이고 그런 전통이 있는 겁니다. 공자는 공씨고 맹자는 맹씨죠. 노자는 노씨입니까? 노자는 뭐 늙어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늙어서 태어날 수 없는 거죠. 노자도 그러한 똑같은 안함노에 붙인 그런 노자,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안함 원로 동중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안함노 원동중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조선왕조실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원문과 해석을 이렇게 다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게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원문에 보면은 여기 두 번째 줄이죠. 안함노 원동중인데 이것을 안함 노원 동중. 동국여지승남에서 안함 원로 동중인데 그죠? 그 함자도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세 사람으로 나오니까 여기에 아주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이게 3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 홈페이지에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해놨냐? 그게 아니에요. 최근에 그죠? 이문영이라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고 난 뒤부터 이렇게 표기를 바꾼 겁니다.
아주 교묘하죠. 그죠? 안함노 원동중. 옛날 한자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저기 원문에 보면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해석한 것도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 신뢰도가 높은 관찬사서고 신정동국 여지서남은 73년이나 후에 쓰여진 그런 사서인데 이걸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죠. 자, 근대 용어 사용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만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환단고기에 보면은 국가, 헌법, 세계, 자유, 평등 등등 해가지고 산업, 문화, 인류 이런 말들이 고대에 사용되지 않던 근대 용어다. 이 근대 용어라고 하는 것은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근대 용어는요. 일본 메이지 시대 때 1868년이 이제 메이지 유신이 있었던 해인데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 이제 서구 문물이 뭐 그 전부터 들어왔죠. 그러면서 서구의 학술 용어들을 동양의 언어로 이렇게 동양의 그런 언어가 없으니까 바꾸는 게 이제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도한 사람이 그 당시에 지식인이었던 니시 아마네라고 하는 사람과 후쿠자와 유키치를 비롯해서 이제 몇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고뇌를 많이 하면서 그러한 그 용어들을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든 용어가 있습니다. 철학하면 그 전에 이게 없었던 말입니다. 그죠? 과학 없었죠. 예술, 이성,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들은요. 우리가 많이 쓰는 사회라든지 뭐 기술, 민족, 국민 이런 말들은 그전에는 전혀 없던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렇게 새롭게 번역한 신조어들입니다. 그런데 신조어 말고 과거에부터 있던 말을 끌어다가 변용한 말들이 있어요. 고전에 있던 말들을 이렇게 새롭게 서양 언어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이처를 자연어로 번역을 했고 여러분들 종교하면 이게 근대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근대 언어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던 말이에요.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라든지 문명, 세계 평등 이 환단고기에 나온 이런 언어들은요. 메이지 시대 때 없던 말을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이런 말들을 번역을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고전을 막 뒤져보고 이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갖다 차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쓰던 말 뜻과 이제 바뀌죠. 그죠? 바뀝니다. 뜻이.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쓰는 말은요. 바뀐 뜻도 쓰고 옛날 말도 쓰고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라는 걸 예를 들면은 오늘날 월드라는 뜻으로 쓰지만 우리가 세계는 그런 뜻으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남자들의 세계 할 때 그 세계가 월드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세계는 바로 옛날에 원래 쓰던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게. 자, 그런 원래 뜻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근대 용어로 차용이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근대 용어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말은요. 필로소피. 필은 좋아한다는 뜻이고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필로소피가 원래 지혜를 사랑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걸 니시야마네가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희철학이다. 지혜로워지기를 바랄 희자를 써서 바랄 학문이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희자는 떼버리고 철학으로 이렇게 굳어졌는데 환단고기에 철학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게 근대 용어라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왜? 전혀 없던 말이 새롭게 그 당시에 만들어졌으니까. 자, 과학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은 사이언스인데요. 이것은 라틴어 스키엔티아. 이 뜻은요. 알다, 알미란 뜻이에요. 그냥 지식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대학에 나오는 경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처음에 먼저 경물치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서 치지, 지극한 알매 이른다 이런 뜻인데 그 경물로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이 처음에 있었는데 과학이라는 말로밖에 굳어졌습니다. 과학은요. 과목할 때 과자고 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분화된 과목이다. 동양의 학문은 통으로 된 통자의 학문인데 서양의 학문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 뭐 외과니 내과니 의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공 과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서양 학문의 특징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죠. 과학의 발달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황당한 번역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죠? 이게 바로 신조어입니다. 이게. 자, 자연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이처를 어떻게 번역할까? 이 네이처라는 것은요. 원래 사물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사물의 본성 그리고 물리적인 우주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근대 이전에 이 네이처를 자연으로 번역하기 전에 자연이 있었습니다. 그 자연은 스스로 그렇다. 글자 그대로죠. 스스로 그렇다. 우리가
이게 옷을 이렇게 입고 자연스럽네 하면은 그 자연이 뭡니까? 뭐 산이나 강이나 바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연스럽다, 스스로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네이처를 자연이라는 말 끌어다 쓰면서 이 물리적 우주라는 뜻으로 이렇게 가져가면서 인간이 만든 문화나 도시의 바깥 영역을 통틀어서 자연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말도 우리가 오늘날 이때 만들어진 신용어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도법 자연이라고 노자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법 자연이다. 도는 자연을 이렇게 본받는다. 종교라는 말, 이 릴리전이라는 말이요, 재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렐리기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종이라고 하고 그 방편적인 설명을 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죠. 부처님의 말씀은요, 이심전심이고 교라고 하는 것은 그걸 글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교종과 선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명연수 선사가 종경록이라는 책에서 종교지지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종과 교가 하나로 만나는 자리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심전심의 선종의 가르침이고 교라고 하는 것은 그 교종, 글로 써 있는, 그러니까 그 입법과 수행입니다. 바로 입법과 수행이 하나로 돼야 된다. 체와 용을 이렇게 하나로 해야 돼. 그 뜻이에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야, 이 릴리전을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엉뚱하게 종교라는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번역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유교, 불교, 기독교를 다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대 용어가 아니에요, 절대로. 자, 그와 마찬가지로 환단고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자유성기하며 계물평등하며, 이 한 문장에 자유평등, 헌법, 국가 근대 용어라고 하는 이런 위서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용어들이 공교롭게도 여기에 이렇게 한 문장 속에 이렇게 많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 말 뜻은요, 제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 그러나 이제 성기자유라는 걸 한번 보세요. 기는 나를 뜻하는 거야. 나를 이룬다, 나를 완성한다 이런 뜻이죠. 자유하면은 스스로 말미암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아유지, 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말미암아서 나의 완성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내 힘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 자유는, 여기서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한다라든지 내 자유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게 옛날부터 있던 말입니다. 계물평등이라는 것은요, 이 평등도 옛날부터 있던 말이에요. 근데 계물이라는 말은 참 어렵죠. 이런 걸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연구할 생각은 안 하고, 평등이 이게 근대 용어다, 옛날에 없던 말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마찬가지고 국가 마찬가지고. 자, 자유라는 말요, 불경에 숱하게 나옵니다. 불경에요. 후한세도 나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리고요. 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퀄리티라는 말을 그냥 했는데, 근대 이전에는 자, 이런 뜻으로 다 설명을 했고, 금강경에 보면은 시법평등하니 무유가 고하다, 아래 위가 없다는 거예요. 평등은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헌법이라는 말도요, 아까 윤 교수님도 인용을 하셨죠.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임금이 만든 법을 옛날에 헌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헌법은 임금도 지켜야 되는 법이야. 누구나 지켜야 되는 법이고, 이 국가의 모든 통치 원리나 구조가 헌법으로 다 규정이 되는 거죠. 헌법에 위배되면 대통령도 탄핵이 되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헌법과 오늘날 쓰는 헌법은 뜻이 달라진 거죠. 그러나 이것이 고대부터 있던 말이지 메이지대 때 처음 만든 말이 아니다. 이걸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국가라는 말은요,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주역에도 나오고요. 자, 맹자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바글바글 나옵니다. 이거 안 봤다는 얘기. 이게 근대 용어라고 우기는 거는. 여기 보세요. 국가 동유 낭낭이요. 백제 원조봉기입니다. 국가 동유, 국가의 동쪽에 낭낭이 있고 백제의 동쪽에 낭낭이 있다는 거예요. 북유 말갈, 북쪽에는 말갈이 있으니까 침질 강경하야. 이들이 번갈아서 나라를 침입하기 때문에 소유영일, 편한 날이 적다. 그래서 나라를 옮겨야겠다면서 뒤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구절인데, 하여튼 여기 이렇게 국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견훤이 이렇게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신라를 쳐들어가지고 경순왕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망하게 생겼다. 이 국가라는 말이 나오고, 이것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도 이렇게 똑같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니 뭐 주역은 안 봤어도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봤을 거 아닙니까? 거기 이렇게 나오는데 왜 국가가 근대 용어라고 합니까? 이걸 무식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봤겠죠. 봤는데 일부러 그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라는 말도 다 있었던 말입니다. 이 환단고기에 보면은 통치 전 세계 무량진흥하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날 월드를 통치한다는 게 아니죠. 왜? 주어가 삼신이야, 삼신. 그럼 이것을 우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우주. 단군이 단공무이하사 좌정세계 하시며, 좌정세계가 무슨 말입니까? 세계에 가만히 앉았다 이런 말일까요? 현묘덕도 하시며 접하군생하실세. 이것은요 돌을 닦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돌을 닦으면서 좌정해가지고 이 우주를 그냥 왔다 갔다 했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요 본인이 수행도 해보고 이거 깊이 공부해야 될, 이게 짧은 문장인데 엄청나게 그런 깊은 뜻이 있고 사실 어렵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네, 5분 초과했습니다. 3일 신고가요, 이게 환단고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뭐 발해 석실본도 있고 신사기본도 있고 해가지고 3가지 판본이 있는데, 이게 세계장에 보면 제 4장이 챕터 4가 세계장인데 여기 세계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이유립이 조작해서 쓴 거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오고 능엄경, 불경, 임재록 다 나옵니다. 이런 말들이. 자, 문화라는 말도 마찬가지. 이것은 이문교화, 글로써 교화를 한다. 문치교화, 글로써 다스리고 교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서론이라는 책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썼던 말이에요. 인류라는 말도 옛날에는, 오늘날은 레이스, 인종, 뭐 세계 인류 이런 말로 쓰지만 옛날에는 그냥 사람이란 뜻으로 썼습니다. 장자 이렇게 나와요. 산업이라는 말도 오늘날 인더스트리. 야, 어떻게 산업이란 말이 이게 환단고기에 나오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 다 넘어갑니다. 학자들이요, 위서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근대 용어를 썼기 때문에 환단고기의 위서다라고 하는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공부도 안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장시간 시간을 들여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말들이 절대 근대 용어가 아니다. 그죠? 이게 뭐 한비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산업이란 말 이렇게 나와요. 이 재산이란 뜻입니다. 사기 소진열전에도 산업, 옛날에 자기 개인 재산을 이렇게 산업이란 말로 썼어요. 만방, 세계 만방이 환단고기에 나오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방은요 서경, 시경, 천자문에도 나와요. 천자문 다 알잖아요. 화피 초목이요 내금 만방이다. 천자문은 사자성어씩 이렇게 돼서 천자가 구성된 거거든요. 화피 초목 내금 만방, 유명한 거 아닙니까? 초과했어요? 야, 하여튼 그러면은 제가 거의 마치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박은식의 한국통사에 뭐 이런 나라는 몸과 같고 역사는 홍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단군세기 서문에 나오는 그것이 박은식 선생 1915년에 나온 한국통사를 베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통사 서문에서 박은식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 고인이 옛사람이 이러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은식 선생은 다른 사람이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행촌 이함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 고인이 옛사람이 이러기를, 요 얘기는 싹 빼먹고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심여대 교수를 지낸 사람이 한 이야기거든요. 이 굉장히 보면 문제가 많죠. 이게 어떻게 학술입니까 이게. 자, 이거는 윤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연호를 고구려 황제들 연호가 이렇게 환단고기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건 다 연구해서 밝혀야 돼요. 연개소문 조부의 이름이 아까 나온다 그랬죠. 자, 이거 다 말씀드린 거 넘어가고요. 연개소문의 사망연도도 나옵니다. 삼국사기에는요, 구당서와 신당서는 보장왕 25년, 서기 666년에 죽었다. 연개소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환단고기는 그게 아니고 657년에 죽었다. 이게 왜 틀릴까요? 당나라가 666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연개소문이 657년 돌아가시잖아요. 연개소문이 살아있을 때는 감히 쳐들어올 엄두를 못 냈던 겁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죠? 당태종 이세민이 수십만 군사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난 거 아닙니까? 눈알도 하나 빠지고. 그래서 죽으면서 고구려는 절대로 쳐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그 유언까지 남겼기 때문에 연개소문이 살아있을 때 백제 고구려를 쳐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려고 왜곡 조작한 겁니다. 이것이 환단고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거 원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남생 묘지명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657년에 연개소문이 죽었다라는 게 여기서도 이렇게 증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1923년에 연남생 묘지명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환단고기는 그 이후에 쓰여진 것이다. 이유립이 그걸 보고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기록이 유물을 증명한 거죠. 그죠? 자, 제가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뭐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럼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서별로 삼성기, 상하, 당군세기, 북부에기, 태백일사별로 해가지고 약간씩 차이 나는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환인의 글자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차이가 나는 게 이유립 한 사람이 썼다 그러면 이거 다 통일시켰겠죠. 그죠? 차이가 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고구려 건국이 삼성기 상에서는 개해년 춘정월 서기전 58년 봄에 건국됐다 이렇게 써놨는데 북부역에 가면은 개해년 동 10월 겨울에 건국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같은 개해년이지만 춘정월하고 10월달은 다릅니다. 이유립이 조작했다, 창작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써놨을 리가 없죠. 이유립 선생님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기록을 그대로 둔 거예요. 그대로 둔 거. 자, 이게 뭐 전부 이게 한 30분 걸립니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자, 이거 다 넘어가고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 말씀드리면은 하여튼 오늘날 지금 이 환단고기 이런 그 뉴스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강단사학계 그 사주를 받은 언론계에서 많은 그 위서론을 이제 나팔수가 돼가지고 떠들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이 언론계의 그 실상이랄까요, 참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특히 이 조선일보. 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신문인지 사실 몰랐어요. 제가 조선일보 계속 구독하면서 열심히 읽던 그런 애독자인데요. 이유립 선생을요, 악인이다. 그 조선일보 기자가 악인전이라고 그 연재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유립이 환단고기를 창작했고 위조를 했기 때문에 악인이다. 악인전에 그런 기사를 실었더라고. 야, 아무리 욕을 해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제가 한탄을 했습니다. 앞으로 환단고기의 이런 역사 진실이 다 드러나고 우리 역사가 바로 잡히는 날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그때 새롭게 그런 악인전에 이렇게 실릴 겁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